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테슬라 대신 코스트코로 종목을 바꿨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지난주에 여기 430.80까지 갔다가 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세틀먼트죠. 세틀먼트가 아니죠. 이건 주식이니까. 네, 장 마감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다시 430.80을 어택했었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죠. 물론 장 초반에는 약간 그 갭 하락으로 시작했죠. 화요일이라서 이틀이나 지난 월요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에 살짝 밀려서 시작해서 쭉 빠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고 화요일에도 마찬가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이만큼 갭 하락이었죠. 그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갔지만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서 장이 마감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시작부터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415.86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그리고 나서 살짝 갭 상승하고 나서 415.86은 넘어섰습니다만 다시 쭉 밀려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장 막판에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죠. 장 막판에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순식간에 제일 마지막에 15분 남겨놓고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죠. 이건 뭐 이 부분을 보면 이 상승세가 어떤 펀더멘탈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에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갭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다시 금요일에 마지막 15분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딱히 뭐 움직임이 없었고, 그냥 0.01% 정도 빠진 정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엔, 뭐, 이걸 따라서 더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가장 무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 이렇게 살짝 그려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를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그래서 올라온다고 해도 이거 뚫기 어려울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이 라인도 뭐 참고하실 만한 라인이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라인이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갔긴 했습니다만 뭐 다른 레벨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 보시고 나서 트레이딩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플 보시죠.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랑은 달리 화수목금 다 이 위에 있는 고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고점 이렇게 놓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하고 이 고점과 이 그 전고점 그 사이를 여기 있었던 고점이죠. 전고점 사이를 이렇게 그냥 했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맞아 떨어진 게 계속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192.25를 뚫지 못했지만 뭐 이 약한 상승세 그리고 전체적인 5월 초부터 진행됐던 그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일단 한번 꺾였습니다만 이 위에 892.81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위에 뭐 다른 레벨들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참고만 하시고요. 더 뚫고 올라갈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분위기가 장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상승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92.82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올 때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느냐 안 깨지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밑에 190.69 라인이랑 189.91 라인 이 두 라인을 어떤 식으로 깰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은 역시 상승세보다는 약간 모멘텀이 꺾여져 있는 상태, 다시 회복은 하지만 이 저항선을 뚫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형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라면은 이 라인, 이 레벨하고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의 삼각형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여기를 뚫기가 어려운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보시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 그렸었고요. 그리고 갭상승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주말 지나고 월요일 휴장되면서 계속 상승세로 화요일 날도 올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 전체적인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여기를 저점으로 하고 여기나 이 지점이나 이 점을 두 개를 저점으로 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1.618 라인이 뭐냐면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점이나 여기 이 고점이나 아니면 이 초록색 있는 이 고점을 618로 놨을 때 1에 해당되는 라인, 그 라인이 무언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1로 놓으면 여기를 0.618을 놨을 때 1에 해당하는 게 여기를 1로 놨을 때의 1.618 라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포인트의 니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고점 만들고 내려오는 상한선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지 얘가 프라이스 레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1로 놓고 이 밑에 있는 저점을 0으로 놨을 때 1.618에 해당되는 라인이 1156.26인데 여기에 1154.92, 1157.58.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에 고점 됐고 여기 닿고 거기서 바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정도. 물론 얘도 마찬가지였죠. 15분봉 보시면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15분만 남기고 했지만 엔비디아는 중반부터 장 끝나기 이게 지금 영국 시간이 있죠. 그래서 5시 이때쯤이면은 한 1시 정도 뉴욕 시간으로 한 1시 정도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12시군요. 12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걸로 여기서 확실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지막 15분에 어떤 지지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거라서 확실히 12시부터 올라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보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이게 다시 또 항상 이게 잘못돼 있죠. 여기서 다시 올라갔지만 어떤 이 밑에 있는 이 저점 정도 다시 그리자면 이 정도 돼 있는 이 저점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오거나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 레퍼런스 라인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고점,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 고점, 여기에서 저항을 받거나, 뭐, 어떤 식으로 저항을 받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떨어져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장이 무겁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치고 올라가,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던 모멘텀이 꺾였고, 여기에 있는 이 점도 중요하겠죠? 여기, 저저번 주에 고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지선들이 있다는 거 정도로 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지난주에 일단 올라가는 기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면서 간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월요일엔 개파락했다가 상승했고 좀 빠졌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 두 개의 레인지 안쪽으로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 날 빠졌고, 금요일 날은 더 빠져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튀어 올라갔습니다. 얘도 15분봉 보시면 마지막 12시 15분부터 올라가. 얘는 또 현지 시간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12시 15분 이때부터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지받은 것들은 12시 부터 올라갔고, 엔비디아처럼.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막판 15분에 확 튀어 올랐었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수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가 낫겠네요. 그래서 뭐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릴 수밖에 없고, 화수까지는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다가 브레이킹 돼서 목요일 날 떨어져 내려왔고, 여기 있는 이 레벨까지 해서 여기서 지지받았다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크게 지지 저항을 받을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 프라이스 레벨의 가치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거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면 이게서 내려올 때 여기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이게 업 트렌드 라인의 지지선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핑크색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꺾여서 내려오고 있다로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이미 5월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가 지금 거의 얘는 뭐 아웃라이어로 봐야 되겠고요. 심지어 이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쭉 빠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봉은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중요한 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저점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뭐 얘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저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지지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놓고서 그걸 지난주에 다운 트렌드 라인보다 훨씬 밑으로 밀려 내려왔지만 181.68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화요일 날 더 빠져서 내려와서 시작을 했지만 이 올라가는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튀어 올랐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운 트렌드 라인의 영향으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81.68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목요일에 개파락하면서 더 쭉 빠져서 내려와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도 그냥 무시하고 내려갔고,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돼서
도지 만든 상황이고 더 쭉쭉 빠졌다가 이 파란색 지지선 여기까지 닿지 못하고 장 막판에 다시 올랐죠. 얘도 장 막판에 이렇게 축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하다고 봐야죠. 장 막판에 오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무슨 매크로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금요일에도 찾아봤고 주말에 찾아봤지만 딱히 없었습니다. 심지어 트레저리 쪽 인터레스트 레이트 쪽도 그렇게 움직임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오른 것이라서 뭐 좀 미스테리어스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때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다시 그 상승세 이어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지금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고 173.38 강해 보이고 여기에 초록색 이 레인지의 상한선, 한때 이 레인지였었죠. 이 레인지의 상한선도 지지선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 이 연두색 위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 요 라인 핑크색 있는 요 부분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일단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173.38까지 밀려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더 낙폭을 확대할지 반등을 할지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 보시면 이번에도 여기 있는 이 메타 하나, 둘, 셋에 결정되어 있는 이 메탈 라인이 저항선으로 사용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초록색 라인 쉽게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날 그래도 이 위쪽 초록색 라인까지는 갔지만 수요일에 바로 밀려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연두색 두 개의 라인 아래쪽으로 쳐졌고 결국은 시작을 이 메타 각도, 메타 앵글 있는 데서 해서 다시 쭉 쳐져 내려왔다가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살짝 올라갔고 거기서 다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453.01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다시 회복을 해서 도지를 만들고서 끝났습니다. 얘는 어떤 특별한 저항이 없었죠. 그러면은 얘는 12시부터 상승세를 이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장 막판에 올라갔을까요? 여기도 지금 이건 영국 시간이라서 이렇게 12시 30분쯤부터 슬슬 올라가서 장 막판에 축 치고 올라간 뭐 두 개가 혼합된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도지를 만들었죠. 위아래는 길지만 보디가 작은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이 하늘색 라인이 쉽게 깨졌었기 때문에. 물론 쉬어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5분봉 보면 더 하겠죠. 5분봉 보면 여기서 아예 양봉을 두 개 만들고 나서 한번 쉬어서 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내려왔고 여기도 여기 근처에 와서 한번 저항을 받고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프라이스 레벨에서는 트레이딩 하는 때에 반전 포인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늘색 라인이 지금 아래로도 뚫리고 위로도 뚫렸기 때문에 일단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면은 일단 더 밀릴 가능성이 커졌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봐야 되겠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더 밀려 내려온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살짝 미스가 났네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뭐 다른 여기서 올라왔던
뭐라고 해야 되죠? 얘를 큰 트렌드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라이스 채널, 큰 그 패러렐 채널의 연장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밑에 하나, 얘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아니면 얘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이 밑에서 얘는 큰 것 중에 하나였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하는 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선. 이렇게 연결되는 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좀 되게 복잡해졌는데, 일단 다운 트렌드 얘 세고, 이 밑에 올라오는 애가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게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그대로 남아있고 한 선, 그래서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 그래서 보시다시피 크게 올라갔어도 딱딱 지지저항선에 맞아서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은 지난 화요일에는 조금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가 일단 한번 꺾였고 여기서 저항 받았고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하지만 금요일날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갔지만 1407.76까지밖에 못 간 상황이었는데 월요일 쉬고 화요일날 갭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바로 빠져서 내려오고 다시 도지 만들면서 끝났고 개파락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빠져 내려오는 모양이 좀 많이 가파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같은 LLM AI 주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오를 때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있는 다른 AI 주식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는 거 맞을 것 같고요. 하나 더 굳이 하나 더 그린다면, 뭐,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정도로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필요할 때 다시 그려서 쓰시고요.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보는 게 맞고, 뭐, 여기 빨간색 저항선으로 쓰인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여기가 지지선으로 사용되지 못했고, 이 노란색 라인도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강력한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다른 레퍼런스 레벨을, 팔로우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내려갈 만큼 내려가다가 다시 다른 주식들이나 다른 영향에 의해서 대칭기 올라오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서 15분 봉에서는 이 포인트가 여기에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인트라데이에서 쓰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니까 뭐 그려놓을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살짝 그려놓고 여기서 튕기면 다음에는 뭐 이쯤에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안 되면 그냥 지워버리는 그 정도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레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며칠 되면은 중요한 레벨이 되겠죠. 데일리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려놓을 필요는 있는데 일단 그것은 보류하고 일단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더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냐를 보고 얘 레벨을 그려놓을지 안 그려놓을지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당장 내려온다고 하면 데일리에서는 그려놓을 필요가 없고 15분 봉에서는 그려놓고서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쉬어가는 것을 캐치해서 잠깐 트레이딩으로 뭐 한 1, 2% 따먹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얘기죠. 다음에 브로드컴은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 아래쪽 다운 트렌드는 이 아래쪽 여기 부근에서 계속 밀려 내려가는 정도의 모멘텀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이제 뺐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코스트코인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리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죠. 새로운 어떤 차트를 처음부터 그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놔서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어떤 식으로 갔나. 내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가 제일 첫 번째인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그리는 게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선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릴 수 있는 건 한 이쯤에서 아니면 이쯤에서 그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렸냐? 여기도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떨어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도가 제일 처음 정도에 그릴 수 있는 레퍼런스 트렌드 라인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있는 저점과 아웃스탠딩 저점을 그린 트렌드 라인을 두 번째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제 점점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현재의 시점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둘씩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꺾어져서 내려오는 이 포인트를 이 트렌드 라인이 관통을 했구나라고 보면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쓰인 걸 보시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에서도 지지선으로 사용됐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가 브레이킹이 되는구나 했지만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사용이 못 되고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저항선으로 분명히 쓰였죠. 한 번, 두 번.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 한번 쉬어갔지만 다시 뚫렸고 여기서 오히려 지지선으로 사용됐죠. 저항선이 뚫려서 두 번째에서는 지지선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로 트렌드 라인을 그렸으면 프라이스 레벨들 여기 아웃스탠딩한 프라이스 레벨들 하나씩 그려줍니다. 여기 하나 전고점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1, 2, 3 여기에 저항선으로 쓰였지만 결국은 뚫렸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 밑에 내려오게 될 때 밑에의 저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호리존탈 라인 또 뭐 그려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아웃스탠딩한 고점이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 제가 그때 이걸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이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다가도 지지선을 하나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렸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도 고점이 저항선으로 쓰였고 여기에 있는 도지 나올 때도 저항선으로 쓰였던 상황이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기서 저항받거나 여기서 저항받는 레퍼런스 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목요일날 만들어진 고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역사상 고점 만들었는데 월요일에 조금 빠져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양봉은 만들었고 화요일에 이거 그 도지를 만들었는데 도지 만들 때도 뭐 완전히 밀려서 내려오는 도지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건가 싶을 정도의 도지가 나왔지만 많은 다른 주식들이 목요일날 빠질 때 코스트코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고점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다른 주식들이랑 같이 쭉 빠져서 내려와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지만 장막판에 오르는 분위기에서 여기서는 뭐 10시 15분이면 이거는 현지 시간이네요. 현지 시간 10시 15분 때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많은 주식들 12시부터 치고 올라갈 때 얘는 다시 빠져서 내려왔죠. 1시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12시 3시부터
1시간 정도 남겨놓고 다시 랠리 시작해서 결국은 데일리 고점도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양봉을 만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살짝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장이 끝났지만 아래쪽 니들이 훨씬 길죠. 그래서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목요일날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다시 회복하는 랠리를 보였다면, 얘는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져 내려왔지만 다시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계속 그려주면 뭐 이 정도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 있겠네요. 걸치고 깨졌지만 다시 얘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고 신고점 갱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오늘 좀 전에 그랬던 이 세 개의 트렌드 라인들 중에서 가운데 거를 뚫고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이 돼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되튕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삼각형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고, 다른 주식들과는 달리 고점을 뚫고 올라갈 모멘텀이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 그 종목을 추가했는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긴 한데, 뭐 테슬라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 정도에서 뭐 그냥 끝났기 때문에 아주 잘 바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코스트코를 포함시켜서 하겠고, 만약에 빠른 미래에 테슬라가 다시 코스트코를 역전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코스트코로 계속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트코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롭게 코스트코 해서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처음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레벨들을 하나하나 그려 나가는지도 보셨을 거고,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좀 장이 하락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에 뭐가 있죠? 그 PMI가 있던가요? 그래서 PMI가 있고, 월요일 날이 매니팩처링 PMI고 수요일이 논 매니팩처링 PMI죠. 그리고 금요일 날 논팜이 있었죠. 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PC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연내에 한 번 있을 거라고 현재는 기대하고 있고, 심지어 9월이 아니라 이제 11월에 처음으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커트가 시작될 거라고 이제 또 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9월에는 반드시 있을 거고 12월에도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일단은 현재는 11월에 한 번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이 아직 6월인데 11월에나 컷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6월, 7월, 9월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11월이죠. 그 다음에 12월. 그래서 11월로 이제 한 번 더 미뤄지는 상황이고, 기대치가 그나마도 PC 있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더 다운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레이트가 장을 이제 지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PMI 나오면 또 그 PMI 보고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논팜도 있죠, 금요일에. 그래서 논팜에서 또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간다고 하면 뭐 그 임금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현재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그 다음 주에 있는 레이트 시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장 분위기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더 베팅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PMI랑 논팜이 뭐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그 다음 주 레이트 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분위기, 레이트 시전에 11월에 처음으로 커트를 한다는 그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PI는 그날 동시에 발표가 되니까 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 CPI마저도 잘못 나온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에 레이트 컷은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상황이 되죠. 뭐 아직 6월, 7월인데도 불구하고 연내에 레이트 컷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그 이제 국채 발행을 좀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기채에 대한 수익률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말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미시간 넘버 나올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뿐만이 아니라 5년 후에도 그 인플레이션이 3% 이상으로 계속 가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고착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레이트도 계속 고금리가 지속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장에서 플레이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실 때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좀 마무리하는 말이 길었는데 다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트레이딩 잘 하시고 저는 토요일 날 선물 차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휴가라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영상을 못 만든다고 하면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라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